자,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 우리 지석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질문은 당연히 이게 스포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스포츠도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보는 걸 좋아하는 스포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하는 거는 농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운동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농구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는 거는 농구 보는 거 하고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준이? 하는 거는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보는 거는 올림픽에 있는 거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어, 그냥 주요 경기는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양궁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그런 건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니, 축구하고, 야구는 안 보고 축구는 보는 것 같아요. 네, 지숙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거는 지금은 안 하죠. 옛날에 야구를 좀 했었고, 지금 탁구하고 있고, 그리고 보는 거를, 네, 야구를 보는데 응원하고 있는 팀이 앞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하진. 많이 올라왔잖아. 킬이야, 무려, 4연승에서. 하는 운동도 없고 뭐 딱히 즐기는 운동도 없어서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선생님? 봤던 아, 거는 월드컵 때 축구 경기 빼고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저는, 등산도 스포츠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하면 그나마 재밌게 잘하는 건 등산이고, 최근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풋살을 시작해서 내일 처음으로, 다른 팀과 경기를 치르는데, 네, 벤치에 있을지 선수로 주전으로 출전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일 데뷔전을 치를 것 같습니다. 보는 포지션 거는 어디세요? 네? 포지션 어디세요? 포지션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전반전에는 풀백하고 후반전에는 가운데 공격수를 준다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냥 풀백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는 거는 예전에 그 야구 경기 좀 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야구도 안 보고 그 스포츠 경기 중계를 요즘에 또 잘 안 해. 옛날에는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중계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구독하지 않으면은 중계 방송도 잘 안 보고 또 집에 테레비가 없다 보니까 예, 중계를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히 보는 스포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가 경쟁심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그 경쟁심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기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못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항상,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는데, 스스로 못하는 거는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경쟁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준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게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심도 되게 이기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지면 약간 그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초3 뒤에부터는 그렇게 좀 약해진 것 같고, 지금은 뭐 경쟁심이 딱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석. 저는 경쟁심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하고, 근데 저 물리적으로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약하다는 걸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경쟁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있는 쪽이 좀 머리 쓰는 거나 그런 쪽에서 좀 경쟁심이 좀 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저는 한 번 싸우면 지기 싫어하는데 그 싸우는 거 자체를 딱히 엄청 사실 좀 귀찮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윤지석이 옛날에 강했어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네, 저는 일부러 져주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예? 일부러가 아닌데. 일부러가 아니고 애초에 힘이 다르니까.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과거에 이렇게 경쟁심 이런 것들이 강한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작전을 써갖고 이길까 뭐 그런 부분으로 더 이렇게 머리가 좀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굳이 뭐 이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스포츠를 하는 것들 이제 화학 뭐 이런 차원들 그리고 이제 뭐 경기에 이기는 것보다 뭐 전체적으로 즐겁게 마음을 얻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승부를 하고 그럴 일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등 저, 하진. 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스노우보드는 겨울 올림픽의 불청객이라는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왜냐면 일단은 스노우보드가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잘 몰랐었기도 하고 스키가 규칙이 되게 많다? 그런 것도 몰랐어가지고 흥미로웠고 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에서 1등을 할 뻔한 사람이 그 흥미를 위해서 그만뒀다는 게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윤지석 언니? 저는 이제 프랑스 리그에 그러니까 이주 이민자들 선수들을 잘하면은 화합의 아이콘 이렇게 하고 못하면은 니네 때문이다 이런 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냥 유럽 리그가 그냥 야 엄청 잘한다 이 정도만 아는데 그런 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음바페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그 차별 때문에 국기의 경례를 안 한 사람들이 흥미로웠는데 일단은 그게 엄청나게 옛날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국기 그 차별들에 반항하는 심리로 국가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한 건데 이거를 국가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는 게 아닌 그냥 그 메달을 그냥 박탈해 버린 게 조금 놀라워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저 준희님이랑 같은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실장에 바둑은 스포츠일까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도 그것들이 좀 이렇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게임도 아시안 게임 그 종목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 게임하는 것도 국가대표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게임이 또는 뭐 바둑이 이렇게 스포츠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스포츠 하면 이제 보통 신체 활동에 대해서 스포츠라는 그런 관념이 강한 그런 편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 따르면 어쨌든 규칙에 따라 승부를 벌이는 게임을 스포츠라고 정했을 때 바둑이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스포츠의 어떤 그런 범위, 뭐 정의 이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간다라고 할 때 바둑이나 뭐 이런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스포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스포츠를 기존의 그 신체 활동으로 국한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바꿔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흥미로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지속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진이가 얘기했던 스노보드는 겨울올림픽의 불청객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하진아? 그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응, 되게 그런 스포츠여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규칙이 많고 그랬는데 응,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노우보드가 등장하고 응, 보드는 되게 자유롭고 모험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여서 응, 스키들을 살짝 침범하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응. 싫어하다가 네 그런 걸 그래서 하진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했어? 저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둘 다 그냥 규칙을 정하면 좋고 많이 싸우면 좀 올림픽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나가기가. 자, 요 그 스노보드는 겨울을 위해 불창 계기 챕터를 읽고 준이는 무슨 생각을 했어? 뭐가요? 이 뭐가 스노우보드 이 챕터에서요? 음, 아, 이게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 전에는 조금 보수적인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기성세, 그러니까 약간 그 젊은이의 스포츠를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젊은이의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거, 스노우보드가. 지석투는 이 챕터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요즘 애들이 하는 스포츠 그런 것들을 도입한 것 중에서 최초라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올림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석 원은 이게 스포츠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어느 정도 스포츠의 대명사니까 이제 올림픽이 종목도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좀 약간 이런 혜택받았던 종목인 스노우보드가 추가되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한 게 스포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스노우보드 자체도 되게 그 뭐 금메달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거가 바람일까 아니면 반대할까? 여러 나라의 스노보드 동호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다고 일단. 아니 그러니까 너가 스노보드 타는 사람이면 어떨 것 같냐고 너가. 지석이 너가 스노보드 타는 사람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죠. 저는 올림픽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노우보드가 원래면 여기 책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원래는 젊은 사람들, 20, 30대한테 인기가 많은 스포츠였는데,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스노우보드가 더 잘 알려지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노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똑같은 거야. 그 선생님 지금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언더서클? 아니 언더 저 가수들 중에 그 그냥 이렇게 그 활동하는 가수들 있지. 그 뭐야?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래? 그 뭐 네. 밴드? 뭐 그런 거 부르는 이름 있잖아. 그 친구들 입장 인디밴드 그치 인디밴드. 독일의 인디밴드 입장에서 그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대중성을 획득하고 성공의 어떤 그런 지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중에 나가려고 그래. 아니면 유튜버들 중에도 공중파 방송에 나가려고 해. 그런데 반대로 공중파에 나가다 보면 유튜버들이나 인디밴드들이 자유로운 가사라던가 돌발적인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중파 같은 경우는 애들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수의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정제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요즘 방송에 그 뭐야 개그 콘서트인가 그걸 다시 하는데 거기에서 그 했던 개그들 중에 하나가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방송에서 이렇게 맨날 심의를 해서 어떻게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있겠네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풍자하는 걸로 개그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포츠나 조금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방송이나 사실은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갖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것들이 소수 매니아들만 하는데 그것들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대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성공의 지표이긴 하나 대중적으로 되려면 또 뭐 해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야. 지석이가 동네 맛집을 해. 동네 맛집을 해서 그럼 지석이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잖아.
하지만 지석이가 만약에 이거를 동네 맛집 수준을 넘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면, 아니 어느 뭐 백화점에 그 지석이가 그 입점을 하려면 그들이 정한 룰에 뭐 한다는 거야?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정한 룰에 맞추려면 지석이의 동네 맛집의 개성이 뭐해? 사라지는 거지. 어느 정도 꺾이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타협점, 그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떤 고민을 할까? 이걸로 음, 돈을 얼마나 벌어먹을 수 있을까? 어,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게 된다는 것들이 어떤 자기들의 생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받아들이냐? 쉽게. 공중파 방송이 인디밴드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 유튜버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 백화점에서 동네 맛집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받아들일까? 쉽게. 시간이 다른 없어서.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이때부터 모험이라는 거야, 모험. 그들이 그 매니아가 있어 그들 매니아를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다른 다수에게도 그것들이 허용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발심이 더 커질까?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그 정체성, 그건 보수일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거든. 스노보드는 겨울올림픽 불청객이라는 그러한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 책에서.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확장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뭐 칼럼을 쓰다거나 글을 쓸 때 이 스노보드는 겨울올림픽 불청객이었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뭐해?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봐야 되는 거에는 그만큼 뭐가 따른다?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그걸 시도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려고 해. 그럴 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 이 스노보드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의 비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간다는 거예요. 하진아,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그 두 가지 얘기한 거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해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지석 원이 관심 있었다가는 94쪽에 잘할 때는 우리, 못할 때는 남,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이민자 선수들이라는 그 챕터들인데 이 책의 가장 강점, 이 책의 가장 강점으로 선생님이 손꼽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준이는 이 책의 특별한 점. 제일 특별한 점이요? 딱히 없으면 생각나면 얘기하고. 지석도 네. 지석도 특별한 점, 네가 보기 이 책의 뭐 기획의 어떤 특별한 점이라던가 이 책이 어쨌든 뭐 너가 생각했던 부분과 뭐 좀 달랐던 부분이라던가 뭐 어쨌든 좀 짧은 단편적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그렇지. 엮은 거에서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석원. 이게 이 챕터도 그렇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관점이 되게 좀 뒷면에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그냥 스포츠 역사 이야기 이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음, 스포츠에 일어난 차별들과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쌤도 하진이 견해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포츠하고 정치는 관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관계 없다고 생각한 거야? 없다. 관계 없다고 생각한 거야.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강했어. 그래서 개그맨들, 뭐, 영화 예술인들이 정치를 얘기한다? 그건 뭐 안 되는 일이야. 그 영화는 영화고, 뭐 개그는 개그고, 정치는 정치고, 이렇게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와 스포츠나 예술은 별도의 영역을 갖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칸막이, 별도. 그래서
그동안 스포츠는 스포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포츠 얘기하는데 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스포츠 얘기하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하는데 골치 아프게. 우리나라는 또 정치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도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하고 정치하고 엮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그냥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책은 스포츠하고 사회 문제, 스포츠와 여성 문제, 뭐 스포츠와 인종 문제 등등 스포츠와 온갖 사회 문제와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스포츠 역시 사람들의 삶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해?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애써 그동안 뭐 했던 거야? 외면했던 거예요. 외면. 스포츠는 음, 어디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마냥 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실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그런 규칙 있잖아. 그 뭐야 축구 경기장에서 무슨 그 우길기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안 된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응원 도구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뭐 징계받고 뭐 이런 그 제한이 있지. 물론 스포츠하고 뭐 정치를 뭐 완전히 섞어갖고 뭐 거기를 정치 무슨 캠페인의 장으로 만든다.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 스포츠가 그 정치는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어, 그것도 문제 있지만 반대로 스포츠하고 정치가 사회 문제가 별개인양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와 사회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이민재 선수들인데 요 논란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실제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올림픽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 뭐야 국가대항이잖아. 그러니까 국가대항이다 보니까 과연 그 국민 누가 국민이냐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스하키 동계올림픽 때가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당시에 아이스하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그 뭐야 아주 우수하진 않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좀 진출하고 좀 이렇게 흥행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귀화 선수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강국이 어느 나라야 보통? 어? 응? 아이스하키요? 미국? 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같은데. 아이슬란드, 뭐 그런 데 캐나다, 아니야? 뭐 미국도 그 잘하고 뭐 북유럽. 북유럽 쪽 나라들이 강하잖아. 근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양궁 우리나라 엄청 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예를 들면 5명이다. 우리나라에 5등까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잘하는 선수도 많잖아. 그 선수들은 6등, 7등, 8등은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6, 7, 8등만 해도 이게 세계적인 선수들이거든. 근데 이 선수를 다른 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스카우트. 스카우트 해가는 거야. 네. 그 우리나라 선수 입장에 귀화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데 안현수 선수인가? 그런 그 쇼트트랙을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 근데 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로 귀화했어. 러시아 그 소치 올림픽 당시. 그래서 금메달 땄어. 러시아에서. 그 때문에 그 선수 우리나라에서 욕 엄청 먹었어. 근데 그 선수는 뭐라고 그래? 나를 니들이 안 뽑아줬잖아. 한국 국가대표 니들이 안 뽑아줬잖아. 그래서 나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개인의 선택이었던 그런 문제와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아이스하키 팀 선수를 보는데 우리는 우리 피부, 우리 체형의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데, 저기 캐나다 애들, 막 백인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와갖고 대한민국 마크 들고 막 저기 하더라는 얘기야. 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그것들이 그게 우리 팀이다. 라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것들을 그렇게 허용해 줘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은 프랑스는 이제 그 팀과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가 아프리카에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와서 리그에 뛰는 게 그리고 프랑스 시민권 얻는 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야? 꿈이지 꿈. 꿈을 이루는 거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것들을 어떤 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때? 지석호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야? 외국 선수들이 근데 이게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 귀화해가지고 선수로 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있잖아요. 그 특별 귀화? 음, 그거는 조금 너무 섣부른 것 같아가지고 그건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바로 앞두고 이렇게 특별 귀화를 시키는 건 그 문제다. 네, 그냥 한국인으로서 뭐 배우고 해서 귀화해서 선수로 뛰는 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준이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동의는 하는데, 네, 막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이 막 그 난민을 받을 때도 그 외국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외국 사람들이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로 발탁이 될 때 사람들은 또 이 외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의 그거를 뺏는다라는 그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클 것 같긴 해요. 지석두는 이게 솔직히 귀화 특별귀화 아까 지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특별귀화 같은 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래도 한국에서 몇 년 살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사진이는 저도 그냥 저희 나라를 좋아해서 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었던 거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에 그 문학의 밤, 문학 이제 그 행사를 선생님이 기획을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왕이면 그 공연 전체의 어떤 그런 질을 높여야 돼. 근데 다른 교회에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나한테 부탁을 해갖고, 야, 네가 우리 교회에 그 문학 행사에 와서 뭐 해라? 노래를 불러줘라.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특별 교회하는 거지. 특별히 너 몇 주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아주 정말 근사한 무대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욕 엄청 먹었어. 왜냐면 우리 교회도 아닌데, 걔가 계속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닌데, 걔한테 왜 무대를 내주냐.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내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욕을 엄청 먹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특별기업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결과 값을 생각하는 거잖아. 결과를 더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그 부분에서 결과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뭘 더 중요시 여길 건가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물론 아까 지성이가 얘기했던 이 챕터 잘할 때는 우리 못할 때는 남 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했던 거와 조금 맥락을 달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요. 그 프랑스 사회 같은 경우 어쨌든 이민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그 사회들 속에서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스포츠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이건 스포츠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민자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관점의 문제,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감동했다고 해야 되나? 흥분하고 감동했던 사건 혹시 알아? 스포츠 사건? 뉴스도 잘 안 봐. 흥분하고 감동이요? 아? 스포츠 사건. 자, 일본에서 고시엔 야구라고 되게 큰 야구대가 있나 봐. 고등학교 그 야구대나. 그런데 그 고등학교 야구대에서 우리나라 그 한인 제1교포들이 세운 고등학교 다니는 그 작은 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어 오늘. 그래서 그 학교 규모도 뭐 되게 조그만 거고 그다음에 뭐 그 학생 수도 적고 그 야구단도 별 지원도 못 받는데 어쨌든 뭐 기적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그 이긴 팀 그 교가를 이렇게 저기를 뭐야 불러준대 끝에 그 우리 금메달 따면 이렇게 애국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가 이제 한글 교과라는 거야. 한국어 교과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과가 이제 일본에 울려 퍼진다 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근데 이제 거기가 보니까 거기가 근데 그 뭐야, 우리 제일 한국인 제일 교포들이 생각한 학교지만 한국인만 다니는 건 아니야.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일본인도 다니고 일본이 오히려 더 많아. 뭐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인데 어떤 그거를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뭘로 보는 거야? 자랑스럽게. 그렇지. 민족 감정을 거기다 투여해갖고, 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에 가서 우승해갖고, 야, 우리 한국의 기회를 떨쳤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그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서사를 그런 서사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승을 일궈낸 그들의 어떤 그런 노력 그 자체를 치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 사회에서 오히려 일본 사회가 그런 그 한국인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한국이 교과를 부르게 하고 허용해주는 그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를 더 뭐야 되는지 존중해 일본 문화가 참 대단하다 라고 그걸 칭찬해야 되는 건지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뭐 해석이 달라져.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역으로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어갖고 어? 그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우승을 해서 일본 노래가 우리나라의 과연 방송에 울려 퍼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응원할 수 있겠는 건가? 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그럼 그 일본 문화를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 스포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거기에 이제 뭐 민족 그 감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섞였을 때 국가주의 이런 것들 섞였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스포츠가 정치하고 관계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 스포츠를 뭐야? 정치에 많이 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동단결할 때가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뭐 하다고 대동단결할 맞아요. 때가 뭐 한일전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잖아. 얘 금메달 따냐 마냐. 올림픽 이럴 때는 그치. 대동단결하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스포츠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들이 도대체 내가 왜 지석이하고 하진이하고 내가 왜 같은 국민이어야 되는데 내가 준이랑 왜 같은 나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최소한 스포츠 경기 때만 우리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또는 그 프로야구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지역 연구를 택함으로써 뭐 다른 병폐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대전 사람이라고 대동단결할 수 없던 그런 그 정체성 아니면 그 뭐 애향심, 애국심 이런 것들을 그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게 사실이다. 그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뭐해? 싫어해. 그 것들이 결국은 갈라치기 아니냐. 뭐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 안에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이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차별에 대해서 이제 국가 경례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아까 스포츠가 사회와 연결되는 거냐, 되지 않는 거냐라는 부분들, 또는 스포츠인들이 그런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찬성하고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야 스포츠나 잘해, 뭘 너가 그런 거에 신경을 써, 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진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스포츠인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스포츠에서라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라면. 인덕투는 이게 확실히 좀 문제로서 큰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쩌는데 협회에 제출하면은 솔직히 그냥 무시할 것 같아서 저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거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막 여기 뭐 리그에 속해 있고 대기업들 같은 거 많이 연관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념을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뭐 사회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준이 음, 그 흑인 문제같이 되게
민감한 문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흑인 차별이 되게 심해져 있던 상황에 이 선수들이 자신의 흑인 차별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는 되게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흑인 차별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긍정적인 찬성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걸 그 반대 진영인 사람들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그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지. 자기가 정책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아무 표시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또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 반대했던 정치 세력 진영에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예술인들 또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교사는 정치적 표현 자유가 정책 표현 자유가 없어. 교사는 교수님들이 있어.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런 정책 발언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정책 소식을 나타내는 교수님들과 그냥 교수는 그냥 뭐 해야 된다? 학생들만을 가르쳐야지. 그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뭘 하고 있던지 간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또 이제 포지션을 정해야 되겠지. 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분야의 일에 충실하는 걸로써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그 입장들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3등.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을 했잖아요. 이런 파리 올림픽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책에서처럼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책과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그, 원래 항상 폐막식에서는 다음 올림픽을 어디서 하고, 그 올림픽 하는 데를 홍보하는 뭐 그런 식의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의 폐막식에서 이 다음 올림픽이 LA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었는데 톰 크루즈가 그 돔 꼭대기에서 등장해서 거기서 바퀴를 타고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할리우드에는 그 올림픽 링 5개 있는 거 그게 할리우드에 박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LA에서도 됐다고 합니다. 지성님?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추가된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브레이킹이 추가된 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직접 라이브로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역시 브레이킹이 확실히 엄청나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한국 선수 금방 탈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 선수 한 명이 나가서 또 이제 완전 연관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관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어서 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인님? 저 양궁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여자 선수들이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말이 이번에 양궁 여자 단체전은 10연패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한 80%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이 잘해가지고 네, 그 부분이 되게 참가자는 그 여자 단체전 4강전에서 세 팀이 한국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하진님? 저는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네, 저는 올림픽 그 경기 자체보다도 올림픽 경기장을 보통 이제 따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관리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곤혹스러웠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은 특별히 경기장 자체를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곳 그 유적지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했다는 그 점이 상당히 그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발상이었다고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환경 올림픽을 이렇게 치르면서 뭐 에어컨 같은 것들을 막 가동 안 하고 선수들은 무척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편리만을 추구하고 편리가 최고인 것처럼 하면서 불편하다, 짜증난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지만이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프랑스가 뭐 어쨌든 프랑스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이. 자,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일단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바둑은 스포츠일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바둑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바둑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저번 올림픽 때, 그 월드컵 때 그 롤이 스포츠로 채택이 됐잖아요. 저는 그때도 솔직히 제가 조금 너무 그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게임이 스포츠로 선정이 된다는 게 되게 어색했고, 그 다음에 바둑이 저는 스포츠가 아직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바둑은 스포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석권님. 바둑은 스포츠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e스포츠나 바둑, 체스 다 똑같이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도 그 특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이긴다. 이런 면에서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애초에 스포츠의 범위가 무조건 신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둑도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투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어학사전에서 스포츠를 찾아봤는데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속력, 지구력, 기능 따위를 겨루는 일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고 개인이나 단체끼리 하고 그리고 겨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 바둑은 스포츠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저도 바둑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학교에서 저도 사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스포츠를 하면 딱 움직이는 것만 하지, 막 바둑을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축구, 야구 이런 거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사격 선수들이 제 얘기를 듣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격이 상대적으로 좀 정적인 운동? 이거 그냥 이렇게 관역에서 쏘기만 하는 거니까 뭐 양궁은 그나마 이렇게 뭐 활 당기는 게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격도 물론 뭐 큰 총에 모여지면서 곤총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들고 그냥 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격도 우리가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물론 저도 이제 바둑이 어떻게 스포츠야 게임이 어떻게 스포츠야 생각했는데 굳이 막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바둑을 몇 시간 동안 그 정신을 집중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신체적 에너지 쓰는 게 상당히 크고 또 그러려면 또 체력이 또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 체력 훈련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넓은 범위의 스포츠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이 아까 누가 짤막짤막하게 돼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ell럼
스포츠에 이제 그 칼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쓴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그런 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처음부터 책을 한 권 기획해서 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잘 원고지 10장이나 20장 정도 분량의 글들을 꾸준히 이렇게 써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그게 한 20회 정도 모이면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있다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들, 짤막짤막 글을 써서 그것들을 모으면 이렇게 책이 한 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그 분야에서 스포츠를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 책의 이제 특징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1장의 네 번째 이야기 뭐야? 일자리요? 1장의 네 번째 이야기. 패럴림픽. 패럴림픽에서 아마 아직 패럴림픽이 시작을 안 했을걸? 파리? 이제 할 걸 곧? 어, 이제 곧 할 거야. 선생님이 어젠가 뉴스 봤을 때 본진이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출발한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패럴림픽의 진행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그 쌤이 희망의책 대전본부라고 거기 활동하는데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뭐 이런 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있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성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그 선정된 책이 그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 자유롭게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다 해갖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다른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모은 그런 책들인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어, 여성 청년이야. 여성 청년, 젊은 여성 청년인데 유튜버야, 유튜버.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가 뭐 왜 유튜버가 됐냐 그랬더니 뭐 장애인식 개선하려고 뭐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재밌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이 뭘 하면 뭐 대단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싫다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려해줘서 넌 안 해도 돼. 라고 자꾸 배제시키는 것도 싫다는 거야.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거야. 배려를 가장한 차별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어쩌면 이 패럴림픽 대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릴 수 있는 것들도 장애인도 얼마든지 그런 스포츠를 할수 있다. 있다라는 것들. 그게 특별한 일, 대단한 일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패럴림픽 대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생각해봐야 될 시선들은 늘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애를 딛고 일어서 음,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한국, 뭐 의지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 못한 사람이 되버린다. 장애는 극복해야 될 게 아니라는,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한테는 자연스럽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어쨌든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좀 뭐 얼굴 큰 사람 있는 거고, 왼손잡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냥 그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들도 그냥 얼굴 크다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문제 없잖아. 근데 휠체어 탄다고 해서 어, 세상 사람인데 근데 그들은 이동권에 그 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서 상당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곤혹스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과 저 패럴림픽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패럴림픽 대회가 생긴 이유는 뭐라는 거야? 그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그러니까 원래 응, 그냥 올림픽에서는 장애인이, 물론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나가면 그 올림픽의 규칙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가 없으니까 응, 그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응,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인들에도 그러한 장을 열어둔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나왔지. 27쪽에 사람 모두 각기 다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라고 하는 점에서 그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께 몇 쪽인지가 잘 모르겠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인가 스포츠가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보는 스포츠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 아까 누구 얘기하던데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야? 그거 잠깐만요. 음, 8장인데 뭐라고? 165쪽 중 100, 65쪽?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볼 권리 안 봐도 될 권리? 소리를 꺼놓고 중계 방송을 본다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음, 네, 이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자, 어쨌든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쌤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를 사람들이 점점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지성원? 이게 확실히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일단 프로들의 입지가 너무 커져가지고 음, 이게 뭐 우리는 약간 프로들한테는 절대 그 정도까지는 그 기준을 그쪽 사람들로 잡아놓고 우리는 그냥 저런 사람들 갈 수도 없고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우리는 저 사람들 그냥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준이는? 약간 스포츠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운동으로 하는 것도 되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제 양궁이나 아니면 약간 그런 약간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는 하지는 않는 그런 스포츠 종목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 강해가지고 점점 보는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진이? 사실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굳이 가서 재미로 할 이유가 없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는 일이. 자, 그래서 뭐 또 하나의 분석은 결국은 그 보는 스포츠로 자꾸 유도하는 것들은 결국 거기도 자본의 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본의 힘이라고 하는 것과 보는 스포츠의 확대라는 것과 뭔 상관이야? 그 말이 그, 이해가 돼? 준이 그 상업성과 보는 스포츠가 연결되는 거다.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네. 이해 말해봐 준이 설명해봐. 음, 그러니까, 어, 자본 상업성하고 보는 스포츠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지 음, 않고 보게 되면 음,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는 게 좀 더 쉽잖아요. 하는 것보다. 음.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도 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업성하고 뭔 상관이냐? 상업성이나 자본하고 뭔 상관이냐? 음, 지석은 어떻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보는 스포츠를 가져다가 막 수익을 엄청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자, 접근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야? 돈 버는 오늘, 상품을 이익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 네. 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마케팅. 광고. 마케팅 광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스포츠 경기 앞뒤에 뭐가 많이 붙어? 광고가 많이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라마를 하는 이유,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하는 이유가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게 하는 게 아니야. 뭘 보게 하기 위해서? 광고. 광고를 보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끼워 파는 거야. 드라마를 끼워주는 거야. 이해가? 스포츠를 끼워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광고를 본다 생각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광고만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스포츠를 음, 보게 함으로써 광고를 보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 직접 운동장에 나가고 축구를 하면 광고 볼 시간 있어 없어? 없죠. 광고 볼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는 스포츠를 더 확대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자본이나 상업성과 보는 스포츠의 확대가 연결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으면 그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쌤이 딱 하나 묻고 싶고. 자, 과거에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였어. 엘리트 스포츠. 근데 요즘에 방향이 바꿔서 요즘에 생활 스포츠로 방향이 바꿨어. 자, 엘리트 스포츠하고 생활 스포츠 지석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는 시작할 때 선수 팀에 들어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가지의 스포츠만 계속해서 엘리트로,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평소에 하는 일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국대 준비하는 뭐 그런 사람들. 그동안 우리나라가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중 투자. 선수 몇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돈 투자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다. 그래서 국가적인 붐을 일으키고 그러면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네 곳곳에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농구장도 만들고, 뭐, 풋살 경기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각종 스포츠 클럽을 이렇게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뭐,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뭐, 길거리 농구 뭐,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축구단도 이렇게 보면 뭐, 리그가 막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생활 스포츠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뭐 하는 걸로 자연스러운. 당연한 걸로.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경제 여유가 그만큼 된 거야. 옛날에는 회사 가서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돼서 잠자기 바빴다. 또 할 시간이 없었던.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은 너무 힘드니까 뭐 해야 돼? 집안일 하고 쉬고 다시 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뭐 스포츠고 뭐고 할 여력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주 40시간 뭐 이렇게 근무가 되면서 주 5일제가 근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른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 여가 생활 중에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스포츠에 대한 어떤 욕망 욕구가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른바 요즘에 여기도 또 자본과 연결돼. 그 자본은 그걸 다 팔아먹는 거야. 건강을 팔아먹고 몸짱을 팔아먹고 그래서 건강 마케팅, 몸짱 마케팅 해갖고 영양제 막 엄청 팔아먹고 다이어트 식품 엄청 팔아먹고 어? 그 운동 장비 엄청 팔아먹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어쨌든 생활체육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그 보는 스포츠도 물론 많이 활성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동시에 또 한 축에서는 하는 스포츠라는 점도
과거에 비하면 그 차이가 더 이제 왜 커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지석투는 보는 스포츠야, 하는 스포츠야? 저는 보는 스포츠 하는 스포츠는 생각이 없어? 힘들어요. 그래? 의외인데? 준이는? 재밌는 거는 하는 스포츠가 더 재밌는데, 그래서 뭐랄까, 종목은 뭐야? 아까 뭐, 지석원은 농구라고 했고, 탁구 좋아해요. 준이는 탁구, 하진은 뭐 해볼 생각이 만약에 한다면 굳이 한다. 저는 친한 애들이 배드민턴을 해가지고 굳이 한다면 배드민턴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배드민턴 못하잖아요. 아, 굳이, 아, 굳이. 굳이. 아테나를 못 들었어, 너? 자, 어? 너 어쨌든 배드민턴 못하잖아. 뭐 강요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 생각에는 독서 좋아하는 것도 선물 받은 거고 노래 잘하는 것도 선물 받은 거고 춤 잘 추는 것도 선물 받은 거고 스포츠를 뭐 하는 것도 즐기는 아, 것도 선물 받은 거. 즐기는. 그러니까 근데 스포츠가 재미가 없는 거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스포츠를 즐기면 자기 생활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꼭 즐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다른 걸로 난 풍요롭게 산다. 라고 하면 별 문제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뭐라 해야 되나? 선입견 때문에, 근데 막상 또 해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종목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쌤도 뭐 전혀 스포츠 생각 없다가 우연찮게 등산하게 되는데 그건 또 나랑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좀 바꿔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자기의 생활의 한 부분을 스포츠와 함께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그 태권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자, 그래서 태권도가 WT가 있고 ITF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50조. 그 얘기는 뭐와 관련된 거야? 태권도 그 이야기. 태권도 단체가 두 개라는 것들은. 태권도 음, 종목이, 그러니까 그 두 헬스도 가지가 있는데, 음. 태권도나? 주로 알려진 게, 자, 이게 국제 뭐였지? 태권도 연맹이 있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있다는 거야. 네. T, 그거는 왜 그런 거야? WT라고. 아, 뭐, 지석도 그거 뭐죠? 그 태권도랑 태수도 나뉘어가지고. 어, 왜? 태수도는 그 일본 쪽에 그런 거 따가지고 나오는 거, 음. 태권도는 따로 창시한 뭐 그런 거 아니었는데. 자, 일본 쪽 부분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이게 사실 남북한 분단의 비극입니다. 남북한 체제 경쟁의 어떤 그런 속에서 태권도 단체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해서 그래서 태권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출시됐는데 북한 태권도가 출시된 나라도 꽤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 남한의 태권도와 북한의 태권도에서 태권도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정치 남북의 어떤 분단의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도 스포츠와 정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10대 동안 스포츠 이야기 책이어서 상당히 어쨌든 그 단지 스포츠를 스포츠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더 이렇게 키워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논어를 읽어라. 1권과 2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1권 책을 볼 텐데 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조선시대 때 학교 다녔으면 논어가 필수 과목이었던 거지. 논어, 원자, 뭐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어야 될 그런 그 항목들인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 농어책은 아니고 온전 아니고 그것 중에서 이제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뽑아갖고 그 사람이 이제 재구성해서 쓴 어떤 그런 책들인데 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쨌든 뭐 선생님도 논어책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이 있어. 오랫동안 하는 독서 모임인데 그 독서 모임의 규칙은 자기가 원하는 책을 자기가 발제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가 관심 있으면 그 책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동양 철학 쪽에 아주 이렇게 조예가 있는 친구여서 그 친구가 이제 논어를 읽자, 뭐 중용을 읽자 하는 바람에 쌤은 그 친구 없었으면 평생 읽지 않았을 논어를 읽고 아 논어가 이런 거였어, 논어 이런 의미였어 라고 깨달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여러분도 사실은 뭐 여러분이 찾아갖고 논어를 읽기에는 쉽진 않지. 어쨌든 이번 기회에 또 논어를 본격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맛보기로 또 논어를 또 접하고 또 좋으면 계기가 되면 좀 더 깊이 더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논어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음.